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필기를 하면서 하는 PDF 그 뷰어가 자꾸 이제 뭐랄까 자꾸 이제 꺼져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 직접 이제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아, 갑자기 그 PDF 뷰가 이상해져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이제 파워포인트의 어노테이션 기능은 좀 이제 처음 써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데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잘 들리시죠? 네. 저번 주에는 이제 CQ 아키텍처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었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CQ 아키텍처가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너럴하게 이제 어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하는지를 이제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은 이제 하드웨어 보안이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의 그 vulnerability, 그러니까는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뭐 그런 공격들이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큐리티 어택들이 하드웨어의 어떤 프로퍼티, 그러니까 하드웨어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내가 이제 이 코र्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세서,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지식이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한 3주 정도는 약간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내용을 약간 이제 그 브리플리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베이스라고 이제 보통 베이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어야지만이 그 이제 그런 어택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다루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Secure Attack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스펙터가 되겠죠. 이런 뭐 스펙터라든지 이런 그런 어택들이 지금 최신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이제 서버나 이제 데스크탑에 쓰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을 하는 그런 어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그런 그 프로세서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약간 이제 하드웨어적인 내용이 좀 주를 이룰 수도 있겠는데요. 예. 자,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하드웨어랑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모든 방식의 공격을 막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보안이 많은 부분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보통의 유저랑 이제 그 인터랙션이 있는 부분은 사실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는 좀 밑에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그런 보안 공격, 보안 사고 이런 것들은 거의 진짜 그런 유저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보안 공격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조차도 너무 지금은 너무나 복잡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전체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뭐 어쨌든 하드웨어도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런 약간 보안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 하드웨어 구조라든지 하드웨어의 어떤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설계,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경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하드웨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고 또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한 프로세서,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그런 간단한 프로세서, 약간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는 지금의 그 서버나 데스크탑에서 이제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그런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구조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시작된 거는 그 뭐랄까 기초적인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의 동작 방식을 우선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역시나 이제 스펙터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의 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는 이게 약간 이제 그 동작하는 방식이 좀 많이 복잡하고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이번 시간에 좀 이제 기초를 좀 이렇게 딱 다져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에 이제 대해서 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메모리 시스템의 어떤 특징이나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3주 정도 거쳐서 그런 컴퓨터 구조에 대한 지식을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oday's 오늘 수업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뭐 가장 오늘 수업에서 이제 제가 그 커버를 하려는 내용은 그냥 이제 심플한 프로세서 구조, 특히나 이제 싱글 사이클에서 그다음에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인 CPU. 이거는 사실 이제 학부 과목에서 이제 많이 배우는 그런 내용이긴 하겠는데요. 심플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접하기도 하고 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두 번째를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잘 생각.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CPU 인스트럭션이 이제 CPU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바틀렉. 보통 우리가 바틀렉이라고 하면 뭐 병목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퍼포먼스 바틀렉이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CPU에서 프로세서에서 퍼포먼스를 저하시키는 요소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바틀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왜 이제 퍼포먼스 바틀렉이 이제 존재하는지 어떤 요소가 이제 그 퍼포먼스 바틀렉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컴퓨터 아키텍처 1.0, 그러니까 1.0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컴퓨터라는 기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또 이제 가장 또 우리가 뭐랄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많은 그런 시큐 어택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이게 그 코버트 채널이죠. 네, 은닉 채널 그런 어떤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 뭐 동작 아니면 구조를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1.0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럼 컴퓨터라는 기계는 무엇이냐? 뭐 여기서도 말했지. 컴퓨터라는 기계는 뭐 기계예요. 말 그대로 뭐 쉼이 되겠는데요. 뭐 하드웨어죠. 그럼 이 하드웨어는 무엇을 하는 기계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컴퓨터가 뭐죠?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볼 수가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어린 학생들도 아니면 어린이들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뭐냐? 뭐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생각은 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그 자체보다는 뭐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컴퓨터가 뭐냐 하면은 거의 뭐 스마트폰이 컴퓨터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하겠고 아마 대부분은 그냥 뭐 게임 할 수 있는 기계라고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 어른들이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뭐 워드 프로세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데 쓰는 뭐 기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역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의 모습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죠.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인스트럭션에서 정의가 된 동작,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무언가 바꾸는 거예요. 아웃풋이 이제 나오겠죠. 인풋이 있으면은 여기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뭔가 이제 인풋을 가지고서 그 우리가 이제 프로미스드 된 약속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머신, 기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dd, 뭐 subtract, 뭐 multiply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산기에 이제 실행시키는 것처럼 이런 뭐 arithmetic 뭐 비슷한 그런 인스트럭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인스트럭션도 있겠죠. 그래서 이 promise 됐다. 이거는 어디에 이제 define 돼 있죠?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에 이런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에 따른 동작 뭐 이런 그 이제 뭐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뭐 x86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다큐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ARM 아니면은 요새 뜨는 뭐 리스크5 이런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의 다큐멘트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체인지 오브 스테이트를 하는 이런 기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혹은 컴퓨터 프로세서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인스트럭션은 뭐냐? 뭐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add, subtract, 그다음에 multiply 이런 우리가 이제 보통 계산기에 쓰는 그런 것들도 인스트럭션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컴퓨터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렇지만은 그 인스트럭션은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또 인스트럭션을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에 이제 실행이 되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그 카테고리로 이제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arithmetic 혹은 logic.
뭐 아리스메틱이라는 거는 연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그다음에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아무래도 그 이진수 바이너리 넘버를 다루기 때문에 그 로직에 뭐 AND라든지 뭐 OR라든지 이런 그런 로직 연산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겠죠. 요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R 타입이라고 이제 좀 다르게 이야기도 합니다. R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형태의 인스트럭션은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입니다. 뭐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뭐 이동시키는 건데 그럼 어디랑 어디 사이를 이동시키냐? 우리는 지금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대부분의 지금 컴퓨터 프로세서가 리스크 타입으로 지금 다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우리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세서를 커버한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 근데 x86는 시스크인데요?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x86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리스크 타입이 아닌 이제 시스크 타입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그 컴퓨터 프로세서로 들어가면은 다 리스크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리스크 타입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가면 다 리스크 타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또 그냥 리스크 타입이라고 또 얘기를 해도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퍼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뭐 리스크 타입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레지스터 파일에서 메모리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파일로 이동을 시키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이 두 가지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어디까지 이동을 시킬 거냐 이런 인스트럭션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는 컨트롤 인스트럭션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브랜치 타입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그 뭐랄까 분기문이라고도 하는데 브랜치죠. 사실 분기가 브랜치인데 이런 조건문도 있죠. 조건문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어떤 그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한 컨디션에 따른 프로그램의 패스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컨트롤이라는 거는 어떤 인스트럭션은 사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요거죠. 조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시킬 거냐. 요거에 대한 것이 이제 컨트롤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가 받는 프로세서가 받는 인스트럭션들, 그러니까 명령어들이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변하지? Change of state. 뭐가 아웃풋이 될까?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스테이트가 변한다. 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컴퓨터에서 스테이트가 변한다는 것은 이제 그냥 여기서는 그냥 change of state라고 제가 이제 써놓긴 했는데 즉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한다. 뭐 구조적 뭐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한다. 이것이 이 프로세서의 아웃풋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뭐냐? 또 역시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컴퓨터에서 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한다는 것은 뭐 심플리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데이터,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의 값이 변한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심플리 말해서 그 어디에 있는 또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 뭐 레지스터 파일은 CPU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템포럴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스토리지를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뭐 메인 메모리는 CPU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 뜯어보면은 D램이 여기 붙어 있죠. 그 CPU랑 연결이 돼 있죠. 이 D램에 저장되는 요 D램이 이제 메인 메모리로 이제 동작하고요. 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뭐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들 거의 이런 것이나 D램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에서 우리가 A equal 1이라고 했다. B equal 2라고 했다. 뭐 요거는 간단하게 A라는 요 A가 가리키고 있는 요 메인 메모리의 어드레스 가리키는 것을 어드레스라고 하죠. 이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있는 저장 공간에다가 데이터 1을 저장하는 거. 이거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를 바꾼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인스트럭션의 이제 아웃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크게 말해서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 이 둘 중에 하나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값을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그 외 다른 것들은 컴퓨터는 사실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컴퓨터가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밖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이제 사용을 하는 우리 유저들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를 말을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요 두 가지 스테이트,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 속에서는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신경 쓸 수가 없죠. 왜냐면은 우리 컴퓨터가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이제 분리가 돼 있죠. 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던져주는 요 데이터들은 사실은 두 개입니다. 크게 말해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하드웨어 자체가 리비엘, 그러니까는 보여주질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몰라요. 속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어, 예,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했죠. 원래는 알 수가 없어서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시큐리티 어택들이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도니까는 뭐 레지스터 파일이랑 메인 메모리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니까 뭐 이게 뭐 리빌이 안 되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뭐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자체가 이제 리빌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이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의 변화만을 이제 받을 뿐이지 딴 거는 받질 않아요. 그것은 어차피 약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약속이 돼 있다는 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컴퓨터라는 거는 뭐 속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상관없고요. 그냥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결과들 인풋 받아서 아웃풋 변화시키는 그런 것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은 오케이 인 그런
머신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컴퓨터의 이제 동작 방식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컴퓨터를 원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컴퓨터, 뭐 더 좋은 컴퓨터라는 건 뭔가요? 하이 퍼포먼스가 말하는 하이 퍼포먼스, 그 다음에 로우 코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좋은 컴퓨터죠. 물론 이런 더 좋은 컴퓨터를 원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그 스테이트가 바뀌고 그 스테이트가 바뀔 때 그 코스트가 적게 드는 거를 원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역할은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 아키텍트,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퍼포먼스를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긴 합니다. 뭐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든 컴퓨터라는 건 인스트럭션 받아서 수행을 하는, 그 다음에 그 수행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바꾸는 그런 머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데이터를 바꾸는 머신이 컴퓨터다, 컴퓨터 프로세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내부는 하드웨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하나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스트럭션이 있을까요? 뭐 add, R1, R2, R3. 이거는 add 인스트럭션이죠. 이게 add 인스트럭션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인풋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제 하겠죠. 뭐 이 add 인스트럭션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변화를 시킵니다. R1을 R2 플러스 R3를 해가지고 이게 오퍼레이션이죠. 해가지고 요 R1 값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change. 자, 그러면은 속에서는 어떻게 도느냐? 요거를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의 인스트럭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말해서 add, R1, R2, R3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컴퓨터의 인스트럭션이라고 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의 인스트럭션이고요. 실제로는 컴퓨터 안에서는 뭐 바이너리 코드로, 그러니까 머신 랭귀지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0, 1, 1, 0 이런 식으로 1하고 0만 써가지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스트럭션은 어디에 이제 저장이 되느냐? 인스트럭션도 사실은 컴퓨터가 그냥 보게 되면은 이건 자체는 데이터예요. 인스트럭션은 기본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 컴퓨터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가 여기 이제 D램이 있고요.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D램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야 돼요. 이거를 이제 패치라고 하는데 이걸 읽어와서 CPU까지 이동을 시켜줘야지 CPU가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저기 여기 데이터라고 했죠. D램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려면은 이 데이터는 항상 뭘 갖나요? 어드레스를 갖죠. 우리가 이제 C에서 A equal 1이 됐을 때 요거 A는 항상 그 어드레스를 갖죠. 요거가 어드레스가 되겠죠. A라는 변수 뭐 인스트럭션도 마찬가지, 인스트럭션도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 데이터가 D램에 이제 저장될 때 어떤 그 D램의 공간의 위치는, 저장되는 공간의 위치는 요 어드레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equal 1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사실 뭐냐면은 요 a의 어드레스 위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1로 포인트로 하면 안 되겠죠?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드레스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인스트럭션 자체도 여기 add r1, r2, r3라는 인스트럭션이 메인 메모리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드레스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를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합니다. PC. 그 PC라고 하고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이거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말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입니다.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인스트럭션 자체는 처음에 메인 메모리,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 이제 메인 메모리까지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와야 돼요. CPU가.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이 PC라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 밸류로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이 PC라는 어드레스로 이 인스트럭션을 읽어서 이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얘를 어떤 프로세서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스트럭션 패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인스트럭션이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어드레스, PC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읽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은 뭐 여기 add가 있고, 서브가 있고, 그다음에 뭐 load가 있고, 스토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스트럭션이 계속 이어지죠. 그때 뭐 우리가 이제 PC 그 프로그램 카운터 add가 여기 있을 때 이 프로그램 카운터 밸류로 add 인스트럭션을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next 인스트럭션은 뭐 프로그램 카운터 요거에 플러스 4를 해가지고 다시 뭐 서브를 읽어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읽어오게 됩니다. 네, 보통은 요 사가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인스트럭션의 사이즈가 뭐 32bit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 4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PC 플러스 4로 next 인스트럭션을 계속 읽어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깨지는 경우가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 깨지는 거죠.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뭐 말했듯이 if 하면 요거 실행되고 else 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컨디션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b eq equal 똑같을 때 얘기하는데요. 어떤 이게 이제 컨디션을 말하는데 이 컨디션이 equal이 될 때 이걸 어디로 점프를 해라. 점프를 하라는 건 이거는 PC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프를 하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다른 인스트럭션을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다른 인스트럭션을 읽으려면 PC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치는 기본적으로 PC 값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인스트럭션을 읽어오는 과정이에요. 컴퓨터가 인스트럭션을 읽어오는 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인스트럭션 패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을 읽어왔으면 여기까지 된 거죠. 인스트럭션을 읽어왔어요. 메모리에서.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값을 변하게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듯이 arithmetic, 뭐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이런 것도 라지, 뭐 and, or 이런 연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normal operation이라고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러니까 arithmetic, logic instruc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를 하려면은 여기 두 가지의 또 다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플러스를 하려면 1, 뭐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뭐가 필요하죠? 오퍼런드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이터가 필요해요. 계산하려면 필요하니까요. 이 오퍼런드는 어디서 읽어오느냐?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올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파일은 이 스몰 메모리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템포러리 데이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아키텍처, 그 인스트럭션 아키텍처에,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그 다 정의가 돼 있고요. 몇 개가 있고, 뭐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정의가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는 그거를 프로그래머, 보통 이제 C나 파이썬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게 트랜슬레이션 될 때, 어셈블리나 어셈블러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될 때, 컴파일러가 알아서 요 데이터, 레지스터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정해가지고 인스트럭션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add x1, x2, x3. 이거는 말 그대로 x2에서 읽어서 x3를 더해서 x1을 업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처럼 그 레지스터 값이 오퍼런드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이거 immediate valu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냥 뭐 직접적인 값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그젠플이죠. 어나더 이그젠플. 여기서 뭐 x2는 똑같지만 이게 마이너스 1으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immediate valu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immediate value는 인스트럭션의 어느 파트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인스트럭션이 그냥 데이터라고 했죠. 그 바이너리 데이터는 어떤 부분은 그 인스트럭션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스트럭션 코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레지스터 넘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미디어트 밸류가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데이터 트랜스퍼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 파일과 데이터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옮겨주는 그런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로드 스토어죠. 예. 이게 이제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레지스터 파일에서 메모리 쪽으로 이제 옮겨주는 게 있고요. 요게 이제 스토어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메모리에서 읽어서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되는 거. 요게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그젠플이 되고 이건 이제 로드 워드라는 인스트럭션이고요. 로드 워드 x1, 8, x2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 역시나 이제 데이터를 읽으려면 어드레스가 필요해요. 네, 이건 모든 데이터는 다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밸류 빼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계산해서 그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 어떤 메모리 공간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어디에 저장해라? x1에다 저장해라라는 것이 이 인스트럭션이 뜻하는 거죠. 네. 이게 거의 그 컴퓨터 인스트럭션의 뭐랄까 오퍼레이션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또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Arithmetic, Logic, Data Transfer, Control. 뭐 컨트롤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을 했고요. PC를 바꾸는 거, 프로그램 카운터를 바꾼다. 뭐 Arithmetic은 뭐 거의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Data Transfer는 여기서 설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은 역시나 뭐 몇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요. 그 단계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보통 거의 모든 컴퓨터 아키텍처 텍스트북에서 이렇게 다섯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뭐랄까 프로세서의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단계가 좀 들어가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의 수행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5가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instruction fetch, IF, 하고 부르는 instruction fetch가 있고, instruction decoding, ID, 그다음에 execution, EX, 그다음 memory accesses, 그래서 메모리가 되겠고, write back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nstruction fetch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그냥 instruction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 read instruction from memory. 이게 이제 instruction fetch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듯이 뭐가 필요해요? PC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인스트럭션 패치는 인스트럭션을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오는데 사실 pointed by PC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인스트럭션 디코딩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션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파악하는 뭐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냥 그런 단계도 있는데 여기 이제 덧붙여가지고 read register file. 아까 그 example instruction 중에 add가 있었죠. add x1, x2, x3가 있는데 여기서 요 x2랑 x3는 요 add instruction의 오퍼런드죠.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데이터가 register file.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트럭션 디코딩 단계에서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또 읽어옵니다. 계산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디코딩 플러스 리드 레지스터 파일이 인스트럭션 디코딩 단계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요. 뭐 execution은 말 그대로 execution이에요. 뭐 얘를 add면은 플러스 execution 하고요. 뭐 마이너스 써보면은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그런 계산을 하는 실제로 계산하는 부분이 execution 스텝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로드나 스토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되는 거죠. 액세스라는 건 read or write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이제 메모리 액세스 단계, 메모리 단계가 되겠고요. write back은 뭐냐? 우리가 이제 거의 모든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타겟이 register 파일이에요. 물론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는 타겟은 메모리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PC를 바꾼다고 했죠. PC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타겟이 PC가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두 가지 타입, 두 가지 스토어랑 그다음에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이제 제외하고는 타겟, 어떤 데이터를 바꾸는 타겟은 인스트럭션이 데이터를 바꾸는 타겟은 레지스터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add x1, x2, x3 하면은 x1에다가 x2랑 x3를 더해서 저장을 시켜요. 타겟이 x1이 되는 거죠. 내가 뭐냐, 레지스터 파일이 있으면은 이 레지스터 파일에 최종 계산된 결과 그 아웃풋이죠. 아웃풋을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write back이라고 합니다. 뭐 역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프로세서마다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5개의 단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컴퓨터 프로세서 혹은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거는 이 5단계를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현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이제 간단하죠. 여기서 제가 말한 것만 하드웨어로 이제 구현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끝인데, 그거를 어쨌든 그렇게 여기 설명된 거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고 또 연결한 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이제 PC가 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밸류가 어드레스로 작용을 해서 이 메모리, 인스트럭션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가 있고요. 거기서 인스트럭션을 읽어오죠. 그러면 디코딩 어디 있나요? 여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디코딩은 뭐 여기 숨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코딩에서 디코딩된 그런 인스트럭션의 결과에 따라서 이 레지스터 파일, 이거 이제 레지스터 파일인데, 이 레지스터 파일 액세스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데이터 읽어오면은 뭐 여기에 있겠죠. 아니면은 인스트럭션에 있는 뭐 이미디어트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미디어트 데이터는 그냥 여기 인스트럭션 자체에 실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고요. 이 ALU라는 것이 이제 Arithmetic Logic Unit의 줄임말인데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부분, 엑스큐션을 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메모리는 어드레스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스토어하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읽어오든지 로드하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트백을 해야 되는 거죠. 라이트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지스터로 다시 전달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그냥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왜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잘 구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막 선이 겹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먹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그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유닛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 유닛이 인스트럭션을 이제 분석을 해서 컨트롤 신호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뭐 ALU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멀티플렉서, 억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메모리라든지 ALU라든지 뭐 레지스터 파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데이터 패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 패스마다 컨트롤 신호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신호를 만드는 부분을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고 이제 컨트롤 신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게 프로세서죠. 예, 사실 끝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프로세서의 디자인이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사실 잘 동작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컴퓨터 아키텍처 1.0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아주 잘 동작해요. 아까 말했듯이 change of state는 뭐 레지스터 파일이나 데이터를 바꾸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걸 열심히 제가 설명했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블럭들을 만들고 블럭들을 읽고 컨트롤 신호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게 하면은 싹 동작을 합니다. 뭐 그리고 어, 이 머신, 요 프로세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말해서 싱글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요 PC가 클락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 PC 값은 한 클락의 그 클락의 엣지마다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이제 바뀌어요. 그 말인즉슨
원 클락에 한 원 인스트럭션 per 클락, 한 클락당 하나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서 그 클락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클락이 끝난다는 거는 다음에 넥스트 그 라이징 엣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클락이 끝나기 전에 그 모든 그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정의된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 끝맺힙니다. 이것이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예요. 자, 이 조건이 이제 맞죠? 인스트럭션 받아서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인스트럭션 컴퓨터에서 이제 인스트럭션은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존재를 하죠. 그냥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 프로그램은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인스트럭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스트럭션이 모여져서 컴퓨터가 도는 거고요. 어쨌든 한 클락당 하나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도 순서대로 수행해요. 그것도 이제 중요해요. 컴퓨터에서는 인스트럭션의 순서대로 수행을 끝마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이상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는 B 플러스 C고 그 다음에 D는 A 플러스 뭐 F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제일 처음 요걸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결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컴퓨터라는 것은 인스트럭션의 순서도 또 잘 지켜야 돼요. 문제 없죠. 인스트럭션의 순서는 그냥 뭐랄까 한 클럭당 서로 다른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서 수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클럭 안에서 인스트럭션 다 끝내버립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컴퓨터 구조고 심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사의 정의가 된 그런 데에서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심플한 형태의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 그다음 그 슬라이드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뭐 R 타입, 예를 들어서 arithmetic,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터치가 되는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터치가 되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load instruction, 뭐 BQ, 그러니까 branch instruction, 이것이 어떻게 이제 가는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while time instruction 같은 경우는 register 파일 읽어와서 ALU 돌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에 액세스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몫을 통해서 write back, write 데이터로 이제 write back을 하게 되는 거고요. load i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드레스를 만들고 계산을 하고 그냥 어드레스를 하려면은 플러스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어드레스로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write back, register 파일로 write back을 하는 것이 load instruction이고요. 이 BQ는 이제 branch instruction인데 branch, if, equal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개의 값이 똑같냐 안 똑같냐를 이제 판단을 해서 똑같으면은 타겟으로 가라는 거예요. 타겟이라는 건 다른 PC죠. 넥스트 PC가 아니라. 뭐 그렇기 때문에 PC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타겟을 계산을 하고 이 타겟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여기를 1로 만들어야겠죠. 벅스에서.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어디로 가요? PC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타겟을 스로 PC가 이제 바뀌어지고 PC를 가지고서 인스트럭션 메모리를 읽어서 인스트럭션이 다른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됩니다. 넥스트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프로세서는 역시나 이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순서, 그 steps of instruction execution을 그대로 시킵니다.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는 끝이 났냐?
네,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퍼포먼스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사에서 정의가 된 동작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냥 여기서도 이제 다 모든 동작을 다 개런티 하고요. 다 이제 구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컴퓨터 하드웨어니까 퍼포먼스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유저들은 항상 좋은 컴퓨터를 원합니다. 좋은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빨리 동작하는 컴퓨터를 이제 말을 하고요. 그렇다는 거는 인스트럭션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퍼포먼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클락에 따라서 동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에 따라서 동작하지 않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결과를 받아서 역시나 클락에 동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여기 보면 클락으로 동기되는 부분에 아웃풋을 인풋으로 받죠. 여기 받아서 열심히 계산해요. 뭔가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리절트를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요 클락으로 다시 캡처를 합니다. 샘플링을 해요. 그게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클락으로 동기가 되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CPU를 이제 우리가 고를 때, 뭐, 인텔 CPU는 뭐 2GHz로 돈다. 뭐, AMD CPU는 2.4GHz로 돈다. 요즘은 거의 3.7, 뭐 4, 5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클락 프리퀀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은 보통 이제 CPU라고 하면은 한 클락당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익스펙테이션 해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PC가 한 클락에 이제 클락당 동작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말인즉슨 한 클락에 하나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클락이 빠르니까. 클락이 빠르다는 것은 뭐 단위 시간 안에 많은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클락 프리퀀시는 어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딜레이, 데이터 T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딜레이가 가장 큰 것이 이제 크리티컬 패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 크리티컬 패스가 이제 길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슬로우 클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인즉슨 요 값이 내려간다는 거고요. 이 값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더 밑으로. 그러면은 이제 퍼포먼스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는 요 컨비네이셔널 로직 부분이 많은 부분을 거치게 돼 있어요. 아까 인스트럭션 메모리, 레지스터 파일, AAU, 데이터 메모리, 또 레지스터 파일, 이건 라이트 백용, 이거는 이제 리드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5단계로 나눴을 때 이 5단계를 다 거쳐야지만이 끝나고요. 그 끝나야지 이제 다음 클락에 라이징 엣지가 들어가야 돼요. 클락 프리퀀시가 길게 되겠죠. 아주 길어집니다. 크리티컬 패스가 길어요. 오래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 클락 프리퀀시가 이제 길게 되면은 그만큼 컴퓨터는 느리게 돌게 되겠고요. 이거는 예,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던 것처럼 뭐 아이사의 내용을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퍼포먼스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는 슬로우 클락을 써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뭐 또 하나는 뭔가요? 또 하나는 뭐 인스트럭션이 여기 다 흘러가요. 인스트럭션 메모리 레지스터 파일 ALU 데이터 메모리 레지스터 파일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만약 인스트럭션이 여기에 있다. 지금 인스트럭션은 ALU에서 막 엑스큐션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놀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는데 인스트럭션은 어느 한 파트에만 있을 거고요. 인스트럭션이 그 파트에 있는 동안은 다른 파트는 다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낭비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은 그 기계가 노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뭐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는데 다른 데는 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드웨어 리소스를 최대한으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컴퓨터 아키텍트들은 그런 거를 이제 못 보고요. 볼 수 없고요. 뭐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이닝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의 단계가 이제 끝나면 또 하나의 다른 이 단계는 새로운 것을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그 자기의 단계를 수행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파이프라이닝의 애널로지, 그러니까 뭐 비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탁을 할 때 세탁기를 쓰고 건조기를 하고 그다음에 옷을 개고 옷장에 넣어요. 뭐 각각의 단계마다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각마다 30분씩 걸린다고 하죠. 야,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그 프로세서 같은 경우 그런 그 동작하는 그런 뭐 프로세서 같은 경우 요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가 다 끝나야지만이 다음 인스트럭션,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패스는 뭐 이 런더리, 그러니까는 세탁하는 걸로 예를 들자면 크리티컬 패스가 2hour가 돼요. 예, 아주 길어지게 되는 거죠. 길죠, 길죠, 길죠. 그래서 요 인스트럭션 4개라고 했을 때 6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그런 비율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요 세탁기를 돌리는 게 끝나면은 요 세탁기는 다른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다시 또 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비효율적인 게 뭐예요? 인스트럭션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하죠. 계속 놀고 있어요. 여기도 놀고 여기도 놀고 여기 한 번 일하고 여기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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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한 번 일하고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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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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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많은 시간이 요거 하나로 자체로 봤을 때는 얘는 거의 4분의 3의 시간을 놀고 있어요. 비효율적인 거죠. 왜냐면 세탁기는 요 자기 단계를 수행하면은 비어 있으니까 다른 똑같은 단계를 수행할 수 있죠.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래서 몇 시에 끝나요? 이거는 9시 30분에 끝납니다. 네, 아주 이제 간단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크리티컬 패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노는 그 하드웨어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뭐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줄일 수가 있어요. 이피션시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나눠서 각 이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크리티컬 패스가 싱글 사이클일 때는 가장 요 로드 인스트럭션 요거가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800 피코세컨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할 때는 요 각각 단계를 이제 나눠서 가장 긴 거가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데 크리티컬 패스가 200 피코세컨드. 우리가 더 빠른 클락을 쓸 수 있다. 클락 프리퀀시를 놀릴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예,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요 어널로지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6시 시작해서 2시에 끝났으니까 몇 시간일까요? 거의 이제 8시간 맞죠? 8시간 걸렸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에 끝났으니까 3.5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빠르냐, 2.3배 더 빠르게 되겠는데요. 만약 얘가 인스트럭션이 엄청 많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4배의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눈 단계의 숫자대로 거의 우리가 그 타임즈의 그 스피드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집니다.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지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죠. 아이디어라게는 그러니까 모든 인스트럭션이 이제 다 인디펜던트하다. 그 다음에 클락 같은 게 이제 잘 소비가 그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파이프라이닝의 효율은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에 대비해서 만약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개수가 n개다면은 거의 n배, n타임즈, n배의 그 스피더 더 빠르게 이제 돌릴 수가 있습니다. n배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가 있어요. 여기 CPU.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예요. 근데 요 CPU, 다른 CPU는 이게 n 스테이지로 나누어져 있는 파이프라인드 CPU예요. 파이프라인드 CPU. 그럴 때 요 CPU는 이론적으로는 n 타임즈, 예? n 타임즈 빠르게 인스트럭션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그 아이디얼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있고요. 아이디얼하지 않죠, 세상은. 파이프라인도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얼하게는 n타임즈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n타임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파이프라이닝에서 예전에는 싱글 사이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이클이 낭비가 되는 거. 사이클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클 낭비가 되는 거를 우리가 해저드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 해저드가 이제 발생하는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3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스트럭처 해저드, 두 번째는 데이터 해저드, 세 번째는 이제 컨트롤 해저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n 타임즈의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경우는 요것처럼 그냥 그 프로세서 그 스텝들이 다 놀지 않고 다 완전히 이제 수행이 될 때 n 타임즈가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영향 때문에 스트럭처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컨트롤 해저드 때문에 사이클, 클락 사이클이 이제 낭비가 되고요. 그 낭비가 되는 거를 우리가 해저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퍼포먼스가 엔타임즈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요 세 가지 단계의 해저드는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스트럭처 해저드고요. 이 스트럭처 해저드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there is no available resources. 그러니까는 뭔가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리소스가 없어요. 다른 게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 해저드라고 이제 부르고요. 데이터 해저드라는 거는 데이터 디펜던시, 예를 들어 A 이코 B 플러스 D 이코 A 플러스 F 이런 것처럼 요 두 개의 인스트럭션을 보게 되면은 요 A가 B 플러스 C로 끝나야지만이 요 계산이 끝나야지만이 이 라인을 실행할 수가 있죠. 요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요 인스트럭션이 스타트를 하려면 실행을 하려면 A가 계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싱글 사이클은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요? 요 인스트럭션은 A equal B 플러스 C는 요 하나의 클락 여기서 딱 시작을 해서 언제 딱 끝나요? 여기 딱 끝납니다. 이게 개런티가 돼요. 그래서 딱 끝나는 게 이제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요 클락에 D equal A 플러스 F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싱글 사이클은 없던 거예요. 싱글 사이클은 이렇게 클락이 소비되는 게 없죠. 그렇지만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는 왜 그래요? 네. 이 라이트 백이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단계들을 다 거쳐야지만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실행이 돼야지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음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 이런 데이터 디펜던시가 없다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여기 있을 때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앞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라이트백까지 끝내야지만이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피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말을 했을 때 네, 그것이 이제 데이터 해저드를 말합니다. 데이터 해저드라는 건 데이터 디펜던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디펜던시 때문에 클락이 소비가 되는 거, 웨이스트드 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해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컨트롤 해저드는 뭐냐? 컨트롤 해저드는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려면 얘는 뭘 바꿔요? PC를 바꿔요. 근데 역시나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될 때는 뭐 여기라고 하죠. 여기서 PC가 여기서 바뀌어요. 결국 이 브랜치 인스트럭션 수행될 때는 이 PC가 완전히 바뀌어야지만이 다음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완전히 그 수행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클락 사이클이 웨이스티드 되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해저드라고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종류의 이제 해저드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해저드죠. 싱글 사이클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로 이제 바꾸니까는 이런 또 문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예, 엔지니어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자체가 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 복잡해졌고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 할저드에 이제 그 이그젠플이 이제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이제 두 사이클이 지금 웨이스트 된 거를 이제 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데이터 포워딩이에요. 데이터 포워딩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는 이제 요 인스트럭션은 여기까지 가야지 끝나요. 여기까지 가서 요 레지스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살펴보면 데이터 계산이 된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결과는 언제 필요해요? 사실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자, 계산된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고요. 시간상으로 이제 우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계산된 데이터는 여기 있고 그 데이터는 이쪽 시간에서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얘보다 이 동그라미가 x보다 시간상으로 앞에만 있으면은 얘는 얘를 이용할 수가 있죠.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만약 얘보다 뒤에 있으면 얘를 이용할 수 없지만 얘가 요보다 앞에 있으면 시간상으로 앞에 있으면 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얘가 이미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얘를 여기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나온 거를 바로 여기다가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시간상으로 여기 똑같으니까 아주 약간의 이제 이것만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 포워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포워딩을 통해서 우리는 퍼포먼스 그 데이터 해저드에 의해서 클라우드 웨이스트 되는 거를 없애줍니다. 네, 아주 좋죠. 그렇지만은 로드 같은 경우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로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그 데이터가 어디에 필요해요? 사실은 여기에 필요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할 수가 없죠. 로드는 이제 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클락은 얘는 웨이스트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여기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뒤에 있으니까 여기를 좀 한 클락 밀어서 여기서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로드 인스트럭션이 앞에 있고 그 로드 인스트럭션의 결과를 뒤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받아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로드 인스트럭션 우리는 한 클락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 클락 손해 보는 게 어떠냐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거 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여기서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메모리의 레이턴시를 다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이제 고려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크게 되고요. 퍼포먼스가 아주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그 데이터 디펜던시에 의한 해저들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쨌든 이렇게 로드 인스트럭션이 앞에 있으면 그런 데이터 해저들을 없앨 수가 없고요. 퍼포먼스가 역시나 나빠지게 되죠. 컨트롤 해저드는 앞서 설명했듯이 그 우리가 패치를 해야 되니까는 브랜치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역시나 또 클락이 웨이스트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서 봤던 거랑 이거 이제 싱글 사이클이고요. 싱글 사이클도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긴 하지만 파이프라인 컨트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해저드라든지 이런 해저드 때문에 이제 인스트럭션이 뭐 멈추거나 웨이스트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나 다 고려를 해서 설계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타이밍, 이 인스트럭션이 이제 다 흘러가면서 타이밍을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도 이제 아주 복잡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역시나 뭐 컴퓨터 구조를 이제 가르칠 때 이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학생들한테 이제 설계를 하게 하면은 이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잘하는 학생을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복잡해져서. 싱글 사이클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설계가 가능한데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다 맞춰줘야 되고 뭐 해저드도 고려해줘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인터페이스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어, 이렇게 복잡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들이고요. 네,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해결해야죠. 퍼포먼스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막게 되는 그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포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그 문제 그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이제 하나고요. 또는 이제 컴파일러 테크닉으로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뭔가요? 이 로드 다음에 애드가 오면은 근데 그 애드가 로드의 이제 결과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 클락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중간에 전혀 상관없는 인스트럭션을 끼워 놓으면은 우리는 이 한 클락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 테크닉인데요. 컴파일러가 그 인스트럭션의 이제 위치를 바꿔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컨트롤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PC가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 해저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테크닉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브랜치 프레딕터인데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레딕션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 우리는 이 브랜치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다음 인스트럭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인스트럭션이 뭔지 기다려야 돼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이제 다 수행이 될 때까지. 근데 그러려면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는 그 클락이 날아가는 거죠. 웨이스트 되는 건데 뭐 좀 웨이스트 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그 전체 인스트럭션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뭐 거기서 이제 몇 사이클씩 손해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이클이 손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프레딕션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프레딕션은 좀 더 브랜치의 결과를 expect 하는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프레딕션까지 이제 들어가야지 아웃 오브 더 프로세서 나오는데 어쨌든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이제 좀 멈추도록 하고요. 그래서 프레딕션을 이제 또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아웃 오브 더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웃 오브 더 프로세서는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예, 레지스터 파일은 레지스터가 이제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를 이제 바꾸게 될 때, 그 예를 들어서 add x1, x2, x3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넘버가 이제 레지스터 넘버가 되겠고요. 역시나 이제 얘도 이제 메모리이기 때문에 레지스터의 넘버에 따른 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지스터 넘버가 1이면은 여기 저장되고 2면은 여기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건 사실 레지스터의 그룹, 그 뭐랄까 레지스터 파일, 레지스터를 모아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걔를 이제 구별할 때는 이제 우리가 번호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레지스터를 모아놓은 걸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들은 거기에 이제 저장되는 그러니까 뭐 X1 레지스터가 있고 X2가 있고 X3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음. 뭐 다른 메모리 조그만 메모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다른 예, 아주 이제 그 좋은 접근인데요. 여기 그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인스트럭션이 한 클락에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보통은 이제 좋은 프로세서들 그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 쓰는 프로세서들은 인스트럭션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최대한 많이 실행을 한 클락에 많이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혹시나 이제 인스트럭션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그 우리가 이제 큐라고 부르는데 이 큐에다 이제 인스트럭션을 쌓아놓고 걔를 이제 다시 빼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역시나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많이 인스트럭션을 뭐 2개면 2개, 4개면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해놓긴 합니다. 혹시나 이제 그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게 브랜치 같습니다. 브랜치가 브랜치에 따라서 그 인스트럭션이 막,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개수가 이제 또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뭐 모던 프로세서는 한꺼번에 많이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어베일러블한 인스트럭션을 그냥 막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아우로보드 프로세서가 이제 약간 그런 구조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